저는 60대 후반 주부입니다. 저의 고민은 남편입니다. 저의 남편은 70대 초반인데 남편에게는 30여 년 전부터 사귀던 여자가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지만 생활이 어렵고 아이들도 어려서 참고 지냈습니다. 상대 여자도 가정이 있어서 6, 7년 만나다가 안 만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20여 년이 지난 지금 다시 만나고 있어요. 상대 여자는 2, 3년 전에 사별을 했다고 합니다. 남편은 사람들 앞에서 여자 이야기를 자랑 삼아 잘하는데 이번에 친정 식구들과 한잔하면서 그 여자를 다시 만나게 되었다고 말을 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 여자를 만나기 전에는 부부 사이가 좋았는데 이제 남편이 보기도 싫습니다. 더러운 생각이 들고 혼자 있으면 우울하고 지난 세월 고생하면서 살아온 걸 생각하면 눈물도 나고 답답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이 편해질까요? 황혼 이혼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데 지금 이혼을 하는 것은 어떠세요? 이혼을 할 생각은 없으시다고요? 그러면 젊은 3, 40대에 남편이 여자를 만나는 걸 보는 게 힘들까요? 아니면 6, 70대에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는 걸 견디기 힘들까요? 3, 40대에는 아이들 키우느라 힘든 것도 몰랐습니다. 지금이 더 힘든 것 같아요. 속상하고 배신당한 것 같아요. 그들이 옛 추억까지 떠올리며 얼마나 달콤하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 속상하기만 합니다. 혼자 있을 때는 상상도 되고요. 질문자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조금 더 넓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상대 여자에게 남편이 있으면 여러 가지 분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사는데 예전에 알던 남자를 만나서 외로움을 달랠 수 있다면 세상 전체로 넓게 보면 좋은 일이잖아요. 그렇게까지 생각할 여유가 없고 제 입장에서만 생각하게 됩니다. 그 여자를 왜 이제 와서 다시 만나나 하는 원망만 듭니다. 옛날에 만나던 사람이니까 남편이 죽어서 외롭던 차에 오히려 만나기 쉽지 않았을까요? 힘들 때 아는 사람이 위로해주면 좋은 일 아니에요? 그게 싫어요. 그 당시에도 참고 지냈는데 지금 또 참고 모른 척 지내자니 너무 속상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혼할 생각이 있느냐고 물어봤잖아요. 이혼을 안 할 생각이라면 괴로워하면서 사는 게 나아요. 마음이 편한 게 나아요. 남편은 재미있게 사는데 질문자만 내가 어떻게 이럴 수 있나? 나를 배신하다니 하면서 매일 괴로워하면 누구 손해예요? 글쎄요. 남편이 다시는 그 여자 안 만나겠다고 다짐을 하기는 했는데 믿고 지켜봐야 되나 싶습니다. 네, 다짐만 받고 그냥 두세요. 사회적으로 법을 어긴 것도 아니고 혼사는 사람을 위로해 주는 거니까 괜찮다고 해주세요. 오히려 질문자가 오래된 친구가 혼자 돼서 외로운데 도와주는 게 인지상정 아니겠냐고 말해주는 겁니다. 이혼을 안 할 거라면 마음을 넓게 가지는 것이 해결책입니다. 남편이 어디 가서 남을 때린 것도 아니고 물건을 훔친 것도 아니고 강제로 성폭행한 것도 아니고 사기치고 거짓말한 것도 아니고 술 먹고 행패 부린 것도 아니잖아요. 남편이 나쁜 짓을 한 게 아니라 혼타는 사람을 위로해주고 친구가 되어주는 정도인데 질문자가 질투를 하면 질문자만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자가 마음을 조금 넓혀서 그래. 나이도 들었으니 이제 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봐야지. 세상에 해를 끼치는 일도 아닌데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부부로서 이 정도 자유는 줄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서로 매여서 감옥처럼 살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옛날에 젊었을 때 자유를 그렇게 많이 줬는데 나이 들어서도 또 그래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럼 자유를 안 주면
누가 괴로워요? 저는 남편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질문자를 위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혼할 생각이 있냐고 물었던 거예요. 젊었을 때는 아이 때문에 참았지만 늙어서도 그 꼴을 봐야 되나 싶으면 남편을 정리하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이혼하면 나도 혼자 살아야 되잖아요. 혼자 살면 남자친구가 하나 있는 게 낫잖아요. 그럼 내 영감을 남한테 조금 빌려주는 게 나아요. 아니면 남의 영감 조금 빌리는 게 나아요. 네, 영감 조금 빌려주는 게 낫지 않겠어요? 다 싫으면 이혼하고 절로 오세요. 절에 오면 이 꼬락서니 저 꼬락서니 다 안 봐도 됩니다. 이혼을 하든지 이혼을 안 하려면 큰 마음을 내서 남편이 나쁜 짓 하는 게 아니라 외로운 사람을 위로해 주는 거라고 보고 남편을 그냥 놔두세요. 마음으로는 놔두고 가끔 말로는 다시 그 여자 만나면 국물도 없다고 협박도 좀 하고요. 그러나 마음에서부터 협박을 하면 질문자가 괴롭습니다. 이제까지 45년간 같이 살아준 것만 해도 고맙다. 친구 사귀고 돌아다니는 게 좋다면 그렇게 해라. 남편이 술자리에서 그 여자 이야기를 할 정도면 신났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놔두세요. 내 남편이 즐거워하는 걸 뭘 그렇게 질투를 해요. 그냥 두죠. 아유 참 힘들어요, 스님. 힘든 거는 이해해요. 그런데 질문자가 이혼을 안 하겠다니까 괴롭지 않은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늙어서 이혼하는 것도 복잡하잖아요. 그렇다고 이 문제로 남편과 매일 싸우면 해결이 되겠어요? 싸울수록 남편의 마음은 자꾸 그 여자에게 가버립니다. 지금 그 여자랑 지내는 게 좋은데 자꾸 싸우면 홧김에 그쪽으로 확 가버려요. 남편이 즐겁게 지내게 놔두세요. 이혼 안 하고 같이 살려면 오히려 남편에게 더 잘해주세요. 남의 장례를 치르려면 3년 상까지 해주라는 말이 있듯이 잘해준 김에 끝까지 잘해주세요. 지금 70이면 길어야 20년 살면 끝이잖아요. 그 여자는 놔두고 부부가 잘 지내면 됩니다. 마음이 그렇게 안 됩니다. 얼마 안 남은 20년 동안 우리 부부가 오순도순 살아야죠. 왜 한 여자가 끼어서 방해를 하나 싶어서 답답합니다. 마음이 그렇게 안 되니까 그걸 바꾸라고 하잖아요. 남편 마음이 100이라면 질문자에게 90이 있고 그 여자한테 10도 안 가 있어요. 놔두면 큰 문제가 안 되는데 괜히 싸워서 남편의 마음이 그 여자한테 다가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조금 지혜로울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기분이 나빠져서 눈에 보이는 게 없는데 마음을 가라앉히세요. 따지고 보면 남편이 나쁜 짓 하는 것도 아니에요. 나한테는 손해 나는 것처럼 보여도 외로운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니까 그 정도는 놔두자 이렇게 너그럽게 생각하면 좋겠네요. 이런 일이 안 생기면 좋지만 생긴 걸 어떡하겠어요? 남편을 미워하면 내가 괴롭습니다. 미우면 이혼을 하면 되는데 지금 이혼할 생각도 없잖아요. 이러면 해결책이 없어요. 이럴 때는 과감하게 남 때리는 것도 아니고 물건 뺏는 것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에게 욕 얻어먹는 것도 아니니까 놀면서 재미도 보고 친구도 위로해주고 잘 지내봐라. 이렇게 놔두고 보세요. 속상해하지 말고요. 속상하면 나만 손해예요. 남편은 다른 여자 만나서 즐겁게 지내는데 나는 그걸 쳐다보면서 괴로워하면 나만 손해잖아요. 똑똑해 보이지만 이게 바보 같은 짓이라는 거예요. 차라리 질문자도 다른 영감을 만나서 맞바람을 피워서 약을 올리든지요.
제 말의 핵심은 혼자 앉아서 괴로워하는 건 나만 손해라는 거예요. 지금 남편이나 그 여자가 질문자를 괴롭히는 게 아니고 질문자가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어요. 바보 같은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참고 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참으면 나에게 병이 됩니다. 크게 생각하고 사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받아들여줘서 감사합니다. 쉽지 않은 일인 거 잘 압니다. 그러나 그 길밖에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냥 놔두라는 스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나간 일에 집착하지 말고 지켜보면서 제 스스로 편안하게 지내보겠습니다. 네, 가벼워졌다니 감사합니다.